안녕하십니까, 이시영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는 굵게 짧게 살겠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죠? 저 결론은 이렇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굵게 살 수는 있습니다. 지멋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뭐 술이야 뭐 취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취하고, 과음, 폭식, 그리고 하기 싫은 운동을 왜 합니까? 안 하고 지멋대로 지 편한 대로 살겠다,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하나의 인생 스타일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죠. 거길 내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문제는 짧게는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회 시스템입니다. 잘된 건지 못된 건지는 몰라도 우리도 이제 그만큼 살게 되었고, 우리 의학이 그만큼 발전이 됐고, 우리 살림도 그만큼 넉넉하게 됐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냥 내버려 두질 않는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걱정하는 생활습관병, 암, 고혈압, 당뇨병, 이건 따놓은 당사입니다. 이 병이 안 걸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멋대로 살았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덜커덩 중풍이 온다, 심장마비가 온다, 이게 이제 당뇨병으로 쓰러졌다. 그럼 이제 응급실에 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응급실에 실려오면은 응급실은 비상사태입니다. 사람이 죽게 됐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응급실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다 합니다. 온갖 검사를, CT다, MRI다, 온갖 검사를 다 하고, 또 응급실에는 모든 비용이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응급비용은요. 비싸면 똑같은 진료라도 응급실의 진료가 비쌉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건강보험료를 이런 사람들이 응급실에 한번 들어오면 하루 저녁에 다 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건강이 공짜가 아닙니다. 먹고 싶은 것도 때로는 우리가 절제라고 참고, 또 술 한 잔 더 먹고 싶어도 참고, 또 조금 귀찮아도 싫어도 또 우리가 운동도 하고, 그게 건강입니까? 이 엉뚱한 사람들이 지멋대로 살다가 이 응급실에 실려와서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아껴놓은 보험료를 다 살아버립니다. 다 써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 제가 이 소갈머리가 좀 좁아서 그렇겠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위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나 우리 시스템이, 사회 시스템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도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대개 또 응급실에 오면요,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요. 왜? 평소에 성격이 지멋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막 아파 죽겠다. 여러분, 응급실에는 진단이 확실히 나기 전까지는 일체 약을 쓰거나 진통제를 넣거나 이거를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응급실의 규정 제1호입니다. 여러분, 아프다고 응급실 와서 아파 죽겠는데, 그리고 간호사가 빨리 이제 처치를 안 해준다고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응급실 규정이 어긋나고 의료 원칙이 어긋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아프냐, 아픈 성상을 잘 듣고 거기에 따라서 진단을 하고 처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는데 왜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그것도 모르면서 진통제에 나서, 이거는 돌팔이나 하는 짓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응급처치, 응급실의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응급처치가 끝나고 목숨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끝났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은요. 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심근경색이다, 심장이 막혔다, 뇌가 막혔다, 중풍이 왔다, 뇌졸중이 왔다, 심장병이 왔다, 당뇨병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 쓰러졌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이게 고질병입니다. 평생을 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혼자 생활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이제 가정에서도 누군가가 보호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고, 국가의 문제입니다. 국가 보험 재정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바닥이 나는 겁니다. 원래 이 사람이 건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멋대로 꿀게 산다고 살다가 그런 병이 걸린 사람들은 정말 저로서는 괘씸하기 짝이 없다. 제가 그 이야기를 보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이런 사람들은 예방교육을 싫대도 억지로라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느냐? 내가 술을 이렇게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 내가 있었다. 아, 나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이런 엄마 밑에서 자랐고 우리 마누라는 이렇고 또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 들으면 술꾼들의 변명은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 마음 약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잘 들으면 아, 그러네 이 사람이 정말 술 아니고 어떻게 이 사람이 인생을 살 수 있겠나 이렇게 동정심이 생길 수가 있다니까요. 완전히 세뇌를 당합니다. 술꾼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주 이력이 나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 알코올 중독 환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 맞아 이 사람이 어떻게 술 안 먹고 살 수 있겠나 그게 그 술꾼들의 이야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물론 저도 건강을 위해서 삶을 포기해라 저는 이런 말을 굳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까? 우리 충실한 삶을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한 겁니다. 이 건강을 위해서 삶이 희생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공자께서도 먼 곳에 벗을 찾아 술잔을 나누니 그 안이 반가우냐. 그래서 우리가 공자 시피 10가지 즐거움 중에 하나를 먼 곳에 벗을 찾아서 한 잔 술을 나눈다는 게 참 인생의 큰 즐거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렇다면은 그거를 누가 하지 마라 말릴 사람은 없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정말 먼 곳에 벗이 오랜만에 만나면은 뭐 때로는 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밤을 새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또 어디 좋은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날은 정말 좋은 음식을 대접받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넘쳐나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폭식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게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단 제 이야기는 우리가 절제를 하자는 겁니다. 균형이 잡혀야 돼. 그렇게 우리가 잘 먹었으면 그 다음 날은 좀 적게 먹는다든가 그걸 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밖에 눈이 와서 길도 미끄럽고 몸살기도 있는데 그래도 운동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럴 때는 안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며칠 안 했으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한다든가 또 이런 조절이라든가 이런 삶의 슬기는 우리가 발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절제와 슬기와 균형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또 살고 한데 균형이 맞아야 된다. 요즘 워라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삶을 조금 아껴둘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100세 넘어까지 정말 건강하게 삶을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건강을 지켜나가야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 절제된 삶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